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백내장 수술 후에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백내장 수술은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어떤 영상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커들이 고령의 환자들을 끌어모았고 노안 교정술도 함께 받으면 좋다며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로 유도한 이 영상에서 말하는 사례들은 일부 공장영양과에서 잘못된 수술을 받은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백내장 수술을 올해로 한 27년간 해왔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좀 안과의사로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원장님, 일부 공장영양과에서 수술받은 케이스들인 거예요?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이런 일부 안과들은 백내장 수술 환자들을 브로커를 통해서 유인알선하고 환자분들에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수술을 시행하고요. 이런 경우 생내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정작 수술 후에는 부작용이 있어서 사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병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전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이 부작용이 심한 수술인 줄 알았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잘하는 안과의사들의 자세한 얘기, 평소에 해주지 않는 자세한 얘기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른손, 왼손, 양손 수술 전문가 안과 전문의 오용삼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실손보험 이슈부터 브로커 안과들의 그 부작용 사례 등 정말 말도 많고 이슈도 많은데요. 이슈들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환자분들인 것 같아서 안과의사이자 의료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 많은 안과의사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백내장 수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와 백내장 수술 시 주의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백내장 수술을 레지던트 때부터 시작해서 한 27,000건에서 3만 건을 했다고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양심 고백을 하건대 저는 단 한 번도 단순히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환자분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권하거나 무리하게 수술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이슈가 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차별적인 백내장 수술과 필요하지도 않은 눈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진행하는 몇몇 일부 공장형 안과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 공장형 안과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먼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눈 상태가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 각막 부분이 깨끗해야 되고 백내장이 와서 수정체는 투명한 수정체에서 혼탁한 수정체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는 것을 혼탁한 수정체가 막게 되고요. 또 망막이 건강해야지 시력이 잘 나올 겁니다.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망막입니다. 그런데 공장형 안과에서는 각막 대충 보고 백내장 있는 거 대충 보고 망막도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망막 점막이나 황반변성 또는 망막 주변부의 열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가 좀 소홀하게 진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수술 후에 각막에 이상이 있어도 수정체는 깨끗하게 바뀔 수가 있겠고 망막에 문제가 있어도 수정체가 깨끗하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시력은 잘 나오지 않게 되겠죠. 공장형 안과란 환자 개별적인 눈 상태 조건에 대해서 면밀한 검사 없이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안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은 사실 저희처럼 어떤 곳이 정직한 안과인지 어떤 곳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과인지 판단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자극적인 광고 문구에 혹하거나 말도 안 되는 비용 할인 게임에 혹하거나 이러면서 안과 선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안과들은 수술 후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책임을 지거나 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내장 수술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술의 정확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수술 후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해야 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환자분들의 생활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해온 백내장 수술이죠. 그런데 백내장 수술은 정말 완벽할까요? 아무리 인공수정체가 발전을 하고 수술의 정확도나 선명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백내장 수술은 과거에 비해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지 그 한계가 없는 완벽한 수술은 아닙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집도의 손기술과 실력, 경험, 노하우와는 별개로 아직은 몇몇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야 흐림이나 빛번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본인의 직업과 라이프 패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에 수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 본인이 아주 먼 거리를 많이 보시거나 아주 근거리를 많이 보셔야 한다거나 야간 장거리 운전과 같은 활동이 많다거나 또는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한다면 백내장 수술 이후에 불편하실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흉터나 상처 등으로 인해 각막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망막 또는 신경에 이상이 있다거나 녹내장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생각보다는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시력의 질이 다소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공장형 안과를 피하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줄 수 있는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드물기는 하지만 백내장 수술 후에 눈 속에 염증이 생기는 안내염이나 또는 후발성 백내장, 비문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발생하고 특히나 안내염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의료집기의 위생 상태나 인공수정체의 문제로 인해 간혹 발생했지만 현재는 저도 안과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제 경험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정도로 희귀한 경우입니다. 이외에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점차 좋아지면서 검은 점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 적응되어 가는 과정 중 하나일 수 있는 비문증 증상일 수도 있지만 만약 경고 관찰 중에 갑자기 검은 점의 수가 엄청 많아지거나 또는 커튼이 드리우거나 아니면 시야 옆부분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보이는 분이라면 망막박리의 위험성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안과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영삼입니다. 지금까지 공정형 안과에 대한 얘기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공정형 안과는 개인별 맞춤형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각막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찾아서 후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차근차근 환자분의 얘기를 먼저 듣고 결과를 보고 충분한 상담 후에 백내장 수술을 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공정형 안과를 피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다 헷갈리시고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백내장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상담부터 먼저 받으세요 권하는 병원인지 검사 이후에 의사 선생님의 검진에 대한 결과를 듣고 백내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얘기를 해주는 병원인지. 공정형 안과는 전자, 여러분의 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검진을 잘 챙겨주시는 병원은 후자가 되겠습니다. 기억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